한때 소련의 바다라고 불린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호수로 변했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실시되면서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고립되자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탱크와 전투기, 여기에 항공모함까지.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입니다. 지난 24일 나토 연합군이 폴란드와 발트 3국,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집결했습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Steadfast Defender 24 will be the largest NATO exercise in decades, with participation from approximately 90,000 forces from all 31 allies, plus our good partner Sweden. 러시아는 이 훈련이 돌이킬 수 없는 냉전 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첨예한 군사적 갈등, 그 중심에 발트해가 있습니다.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호수가 되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이 트리키의 의회를 통과한 지난 23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발트해를 둘러싼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토는 2차 대전 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창설한 군사 동맹입니다. 소련 붕괴 후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러시아를 견제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론 북유럽의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핀란드와 스웨덴도 나토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의 의도와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Putin's aggression against Ukraine has been an abject strategic failure for Russia. How it has in fact precipitated the very things that Putin sought to prevent. He wanted to shrink NATO. It is now larger and getting larger still. It i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발트해는 옛 소련의 발틱 함대가 위용을 떨치던 해상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런 발트해가 나토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 상황을 러시아가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죠.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발트해에 남은 유일한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를 방문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원래 독일 땅으로 철학자 칸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2차 대전 이후 러시아령이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방국인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만나 연합국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둔 상태입니다. 최근 독일의 한 매체는 국방부의 기밀 문건을 입수해 수바우키 회랑이 위험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발트해에 고립된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수바우키 회랑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발트 3국이 러시아 세력에 포위되는 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 먹잇감으로 발트 3국을 넘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발트 3국은 최근 러시아의 행보에 상당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계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들 국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분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럽 각국과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앞다퉈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Now is the time for all allied and democratic nations across the world to do the same thing and ensure their defense spending is growing too. The era of the peace dividend is over. 발트해가 유럽의 화약고로 떠오르면서 신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